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청약 전문가 원룡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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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룡입니다. 국내 최초로 청약 전문 저자이고 또 국내 유일하게 세 권의 책을 낸 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의와 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원룡이님은 저희 일전 1편에서 청약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극단적으로 현금 있으면 차라리 입주권에 살아 라는 말도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의 꿈과 희망인 청약을 넣으려고 했었을 때 앞으로 나올 지역들 서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조만간에 청약 들어갈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랑데가 떠오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8월 14일 날 특별 공급, 그 다음 광복절 쉰 다음에 바로 1순위 청약이 8월 16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많은 청약자가 참여할 것으로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외대암역과 신인문역 둘 다 가까운 위치에 있고, 바로 오른편에 역 부근에 있는 것은 이문 3구역 분양 예정입니다. 먼저 분양했던 휘경 3구역,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다 인근이죠. 분양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분양했던 휘경 3구역은요, 분양가 84 볼게요.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약 10억 선이었는데 평당 300만 원이 더 증가한 분양가입니다. 10억대 후반에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하면 11억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즉 평당 300, 즉 33평 기준에서 1억 정도 올라간 게 맞고요. 이 상황에서 청약 예비자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특공 일반 모두 전매 제한 1년 걸려 있습니다. 계약금 10%만 있어서 이문 1구역의 입주권을 살려면 투자 금액이 거의 5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투자금이 부족하시게 되면 당연히 청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문 1구역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점이 안 나와요. 근데 청약을 넣어서 그래도 받고 싶은데 뭔가 여기서 틈새 시장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숫자를 쪼개서 나한테 올 만한 물량, 즉 다리 뻗을 공간을 봐야 되는데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를 모델링 삼아서 다른 분양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 공급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급이 468개잖아요. 이 중에서 비규제 지역은 가점제가 40%입니다. 그래서 가점제를 추려낸 게 185세대입니다. 물론 각 타입별로 다 적어놨죠. 예를 들어 5구 C타입 같은 경우는 2개를 뽑는데 가점제 하나다. 그리고 추첨제 나머지 60%가 283개입니다. 서울에서 내가 유주택 또는 다주택자인데 청약할 수 있냐? 당연히 있죠. 근데 2주택 이상은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발생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1주택자에게 주는 배정이 추첨제 25%거든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물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 배정 비율을 타입별로 보시고, 그리고 나는 가점이 낮다라고 하면 추첨제 물량을 보시되 하나 뽑는 거, 3개 뽑는 거, 이런 식으로 일반 분양 자체가 920개 중에 4개 이거밖에 안 된다고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추첨제 물량들을 계산해봐서 아예 추첨제 물량이 안 나온 데들, 1주택자 배정 물량이 0인 곳들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이고, 좀 물량이 나오는 데를 노려가지고 가는 게 아무래도 60%는 추첨으로 뽑잖아요. 거기에 당첨될 확률이 높겠네요. 보통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약 결과 패턴을 쭉 본 결과 많은 세대수를 뽑을수록 더 많은 경쟁자와 경쟁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어요. 이 생각을 모두 다 똑같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역선택, 역발상하게 되면 틈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가 오픈되고 분양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일반 분양 공급은 저층 위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동호수 배치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캡처해서 보시고 분양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도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기준에서는 북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고개를 90도 틀어야지 동서남북이 제대로 맞춰집니다. 52타입의 경우도 이렇게 동호수 배치도, 단지 배치도, 평면도 같이 봐야지 내가 이거를 당첨됐을 때 몇 동 몇 호의 구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당첨받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까지 가능한 거고, 55제곱이 포함된 동호수 라인만 따로 뽑아낸 건데 마찬가지 보시고, 59제곱 대표 평면이죠. 이렇게 많은 동호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5층 이하지만 일부 5층 초과되는 층수도 있다는 거 확인. 5구 B타입도 C타입도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조합원 자격이 굉장히 유리하구나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저층이고 뭐고 당첨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맞아요. 예,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 필요가 없어요. 당첨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고스펙이다 그러면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문 1구역은 곧 청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서울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청약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마침 저희가 녹화하는 이 날에 모집 공고 오픈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청계 SK뷰인데 59 타입과 84 타입을 뽑아요. 59 타입은 약 10억, 84 타입은 약 13억 후반대까지 가는데 발코니 학점이 더하면 그렇게 되겠죠. 청약 일정이 특별 공고일 8월 21일, 나머지 1순위는 8월 22일 이렇게 보시고, 일반 분양 자체가 아주 적죠. 108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또 절반은 특공, 절반은 일반 공급, 그 나온 수치가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대로 보고 일반 공급은 몇 개 없구나 확인하는 거죠. 가점제가 40%다 보니까 60점대 중후반에서 다 당첨이 될 만한 그런 커트라인으로 형성될 거다. 예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표는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분양 예정지를 정리한 것인데, 파란색 박스 표시가 최근 2년 동안의 분양이 끝난 곳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분양하는 데마다 지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뭐냐, 일반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빨간색 숫자 보이시죠?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한 것인데요. 두 번째 장 보면 일반 분양이 100개 전후, 이 중에서 특별 공급 절반 제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 진짜 없죠, 일반 공급이. 그래서 청약은 정말 될 사람만 된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0대 1이잖아요. 당첨 확률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올 때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남은 지역들 중에서 좀 조만간에 할 만한 지역들을 조금 더 추려주실 수 있나요? 예, 줄어드릴게요. 저도 강사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분양 나올지 어떻게 알아거든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조합도 모르고요. 언론사도 모르고 시공사, 시행사 다 모릅니다. 구청도 몰라요. 허그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협의를 해서 분양 보증을 받고 땅땅 도장 찍어야 모집 공고가 청약홈 통해서 오픈되잖아요. 그렇게밖에 알 수 없고, 이미 이주 및 철거가 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분양하겠구나, 이거를 감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데가 직방 같아요. 그래서 직방에 있는 분양 예정 지도를 제가 캡처해서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문 1구역이 라그란데 위치해 있고, 바로 오른편 역 가까운 데에 이문 3구역 아이파크 자이를 곧 분양합니다. 총 세대수가 더 커요. 4,300세대급인데 일반 분양이 1,600개, 이 중에서 800개 특공, 800개 일반 공급. 내 자리 좀 많네. 그래서 만약에 10,000명이 들어올 경우 10대 1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대략 규모만 파악하시고, 경쟁률이 60대 1, 100대 1 넘어가면 가점 커트라인은 60점 무조건 넘어간다, 이 생각만 기억하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됩니다. 제기 4구역인데 아직 분양 미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사항은 계속 있다 보니까 청량리, 노량진 또는 이쪽에서 좀 이제 비슷한 급지라고 판단되는 곳들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기다릴지 말지인데, 일반 분양이 360개밖에 안 돼요. 이 동네에 입주권 많잖아요. 네네네. 입주권 사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기름뉴타운에 그 바로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신기름 1구역, 기름뉴타운이 거의 완성형인데 센터피스 바로 오른쪽에 또 하나의 일반 분양 약 300세대급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인데 보세요. 워낙 작은 규모잖아요. 255세대 중에 일반 분양 29세대, 이런 거는 그냥 있다, 넘어갈게요. 마포 쪽에서도 공급할 예정인데 공덕 1구역하고 마포로 3-3 지구가 있습니다. 공덕 1구역은 여기 마레프가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1100세대급 중 일반 분양 456개 있다. 이 중에서 220개 정도만 일반 공급이다. 그럼 마포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18억, 19억, 20억 이렇게 넘어갈 텐데, 마포 더 클래시가 후분양으로 16억을 분양했었고, 선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광진도 14억, 15억대 분양을 하는데 마찬가지 14억 전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더 비싸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16억대가 나와도 경쟁률은 광진급, 그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공덕 1구역도 보시고 마포로 3-3 지구도 보시고, 소규모긴 한데 그래도 입지가 아주 좋잖아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DMC 이 가재울 쪽이잖아요. 건너편에 연희 1구역을 하고 있어요.
연일 구역은 이게 길다랗게 표현된 이제 조감도를 보시면 되는데 1000세대급에 또 일반 분양 3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일반 공급은 마찬가지 150개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000명 청약이 들어오면 그냥 경쟁률 80대 1인 거예요. 그다음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왼쪽으로 가면 양평 12구역을 먼저 분양했던 디그니티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영등포 1-13구역 재개발 659세대 중에 일반 분양 216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비강남권이고 또 강남권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양 홈페이지 그 레미안 롯데캐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양 예정인 것까지 갖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청담 르엘, 청담 삼익을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1260세대급인데 일반 공급이 70개, 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강남권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참 반포 쪽에 청약을 했을 때 또는 개포도 청약했을 때 수만 명이 청약 들어왔어요. 대기 수요가 수만 명 있다라고 인지. 지금 5인 가족 이상이 당첨되는 곳들입니다. 여기는. 네. 원펜타스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요? 원밸리 옆에. 그렇죠. 사실 이 원펜타스를 더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메이플 자이를 많이들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이플 자이가 이제 사실상 후분양을 하는 걸로 노선을 잡았다 보니까 메이플 자이 안 나오면 원펜타스밖에 나올 만한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넘어가면 언제 또 분양할지 모르겠으나 반포주공 1단지까지도 이 한강변을 통해서 청담이나 압구정 너무 멀리고 이 반포 쪽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원베일리를 분양했을 때 그때 평당 가격이 6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3년 지난 상태에서 분양하면 평당가 거의 뭐 7천에 육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용 84 분양가는요 22억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이미 가격이 얼마인데요. 그래도 경쟁률이 장난 아니게 높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고 청약하신다. 그다음 레벤투스 여기는 도곡동 쪽인데 개나리 아파트 인근이에요. 부지가 작지만 청담, 반포, 대치 이쪽에서 분양이 없거나 안 될 경우는 그 다음 차선으로 이쪽도 같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가 그 도곡레슬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훌륭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내 차례가 안 오는 걸 걱정해야지 아 여기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가정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청담이나 반포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분양 나오잖아요. 그럼 땡큐인 거예요.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 다 좋은 거 떨어지고 나서 이것마저도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더 몰리는 것보다 오히려 평가에서 조금 밀리는 것이 먼저 분양 나오면 더 좋습니다. 휘경처럼. 앞서서 이제 휘경 3구역 때 휘경 3구역 철도 하면서 이제 임은 기다려야지 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낙상 이제 결과 보면 그때 휘경도 넣을 걸.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다 넣어봐야 된다. 네. 라는 얘기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강남 서초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을 곳 중에 하나가 방배 쪽이에요. 서초구에 반포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 대치나 뭐 다른 쪽의 분양가와 다 동일하게 방배 쪽도 책정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전용 84 기준에서 가격을 쭉 세우다 보면 아무래도 반포 쪽보다는 더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고 분양가는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 방배보다는 반포 쪽이 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을 먼저 하게 될 경우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방배동 재건축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잡아가지고 방배동 청약해서 당첨되면 일단은 당첨되고서 생각해보자. 그쵸. 안 넣었지만 뭐 DH 방배가 일반 분양이 엄청 많잖아요. 1000세대 넘어서 그거 정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3구 송파 쪽에 잠실 진주 지금 보니까 한참 그 펜슬 치고 막 크레인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강남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분양이 나올 것이고 강동구하고 이미 분양했던 광진구 그 정도 급에서 분양가 책정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경쟁이 높을 곳이 또 이 잠실 진주 쪽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남 3구랑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싸게 분양이 나올까요? 예, 왜냐하면 송파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 나왔던 게 뭐냐면 거여마천 노타운이에요. 그쪽에 이제 분상제 적용되기 전에 10억 선에서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84 기준. 그런데 그 이후에 강동 쪽에서 분양이 나온 것이고
그걸 기준 잡아서 만약에 송파 쪽에서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전용 84 기준에서 14억, 15억 선이 최하한 선이고 더 높게 나오게 되면 16억 이상까지도 저는 와. 생각을 합니다. 진짜 로또 청약의 재현이 또다시 나오겠네요. 네. 서울에서 나올 주요 청약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서울 남아있는 청약 지역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조만간에 나올, 즉 2023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24년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데들을 한번 쭉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지역들 청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뭔가 청약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60점이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분양가에서는 당첨이 될 수도 있다. 69점, 70점이신 분들이만 가성비 있는 당첨이 가능하다. 만약에 60점 이하의 중가점 이하 분들은 추첨제든 가점제든 당첨이 안 될 것을 생각을 하시고 청약은 가볍게 하시되 오히려 주변에 있는 신축 또는 입주권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 매수가는 같은데 청약을 통해서는 아주 작은 돈이 필요하신 거고 신축을 구매하게 되면 풀대출 LTV 가능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신 거고 더 가성비 있게 총 매수가가 적게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현금이 들어가도 입주권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가점과 보유 현금 잘 조합해서 맞는 것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약도 여전히 보면서 주변에 이제 급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청약이 나온다는 거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해당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가격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원룡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진영 소장과 원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